자,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오, 준일법. 어우. 오. 알겠습니다. 자, 아까까지 요거에 대한 양론 계산을 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게 바로 이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정반응 진행률이 극도로 낮아요. 극도로 낮습니다. 그걸 공통이온 효과라 하고, 그럼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1. 초기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의 일부가 공존하는 상황을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응? 선효야, 똑같은 이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똑같은 이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헬이 되면 똑같은 이온이 있다? 헬이 되면 똑같은 이온 나온 있거. 자, 이제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촉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요 촉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반응물은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생성물의 일부라고 하는 건 요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게 처음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일부 있고 너도 일부 있고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면 바로 르 샤틀리의 원리가 적용돼요. 에 의해서 정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르 샤틀리의 원리가 뭐예요? 자, 우선 얘가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응물은 일부 없어지고 생성물은 일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생성물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생성물이 더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성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생성물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알짜 정반응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됐건 지금은 산염기 반응이긴 하지만 꼭 산염기가 아니라 다른 모든 반응에서도 처음부터 생성물의 일부가 있으면 여하튼 정반응 진행이 굉장히 잘 안 진행되게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공통이온 효과를 강화시키는 두 번째 효과는 바로 뭐냐면 바로 Ka라는 값이 아주 작죠. 바로 그러한 약산 시스템이다. 자, Ka가 매우 작은 약산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산은 산에리 자체를 잘 안 하니까 산에리 상수가 작을 수밖에 없죠. 보시다시피 아세트산 Ka 값이 뭐예요?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인데 이미 이 값 자체가 커요, 작아요?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모가 크겠어요, 분자가 크겠어요? 분자가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약산 자체라는 성격 때문에라도 얘는 산에리를 잘 안 하는 거야. 근데 시작하자마자 생성물이 일부가 있네?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오히려 역반응의 비중이 커지면서 순수 알짜 정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좋아. 뭐야, 딴 놈들 안 들어왔어요? 어디 갔어요? 다들 어디 갔어? 아, 다 같이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누구 보는 거야? 준서, 준우, 선효뿐인데? 저 선효도 있고, 준우도 있고, 준서는요? 아, 준서 이거. 준서는 여기 있구나. 아이꿍, 여기 있구나. 아이꿍, 준우, 아니, 준서. 좋아요. 그래서 무슨 뭐, 착한 학생자, 그렇지. 이거 다 안 오는 거야. 허허허. 좋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여러분들 그거 2학년, 3학년들 학교 시험지 받아봤어요? 2학년, 3학년 선배들 학교 그거 시험지 좀 받아본 사람 있어요? 에휴, 준우는 기대도 안 해요. 누가 형들한테 찍혔다는 거예요? 누가 형들한테 찍혔어요? 준우가요? 에? 선유하고 왜요? 선배들이 왜요? 왜? 그럴 리가 없잖아. 왜? 싸웠나? 뭐 때렸어요? 하여튼 좋다. 호는 학교 생활을 이상하게 해서 그러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첫 번째 원리하고 요 첫 번째 원리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바로 x is very very small. 바로 이 x가 정반응 진행이죠. 바로 요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값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작아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의 일부가 공존하고 그 다음에 그 평형상수가 매우 작은 시스템에서는 이 정반응 진행 정도가 아주 작아진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뭐라고 부른다? 공통이온 효과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공통이온 효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면 이 원리를 딱 기억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근사적으로 계산을 후딱후딱 해야 되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못 쓰는 수능형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요거 있죠? 요거 얘를 근사적으로 이렇게 바로 때리는 겁니다. 왜? x가 크다 그래서 작다 그랬어요. 이 논리에 입각하면 x가 무지하게 작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x가 아주 작기 때문에 1 빼기 x도 그냥 바로 1이 되는 거고 1 더하기 x도 그냥 바로 1이 되는 거예요. 즉 이 계산식에서 얘 나가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그냥 얘만 떨렁 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 x가 바로 뭐예요?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경우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 x가 바로 여기에 있는 H 플러스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공통이온 효과가 적용된다고 자, 공통이온 효과는 언제 적용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해. 처음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는 거, 초기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는 거, 그러면 바로 x가 무조건 작은 거야. 요렇게 근사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 계산 방법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계산이 아주 깔끔해지고 수능 형태 문제 계산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계산해. 2차 방정식 풀면 나가리야.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x를 구하면은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모, 승윤이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어? 응? 어디 갔다 왔어요? 응? 휘웅이도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옆에 있었다고요? 아, 사람들 참 게임하고 있었다고요? 아, 그렇구나. 휘웅이도 게임했어요? 공통이온 효과는 어떤 가정에 대한 건데 이 첫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시작 단계부터 공존할 때 그럼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반응의 일부가 진행이 되면 보세요. 반응의 일부가 딱 진행이 되면 반응물이 없어지는 만큼 생성물도 일부 만들어지죠. 그럼 생성물의 양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생성물의 양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역반응이 일부 일어날 수 있어요. 즉 정반응이 가려고 했는데 일부 역반응이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R자로 진행되는 정반응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초기부터 반응과 생성물이 공존하면 정반응 진행이 굉장히 더디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양도 적어지고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이것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약산이라고 했죠. 약산이면 산해리 상수가 매우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약산이라는 것 자체가 반응물분의 생성물 사이의 농도 곱에서 이 값이 작잖아. 10의 마이너스 5면 작잖아. 그럼 이거 분모가 크다는 얘기야, 분자가 크다는 얘기야.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아야 이 값이 작아지겠지. 그럼 약산 자체 또한 정반응이 잘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르샤틀리의 원리 더하기 평형상수 작은 것이 더해져서 이 x값이 무작에 작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공통이온 효과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라는 게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공전 하게 되는 요 상황에서는 바로 나가리를 시키는 거야. 이 계산식에서 x를 나가리를 시켜서 1 빼기 x는 그냥 1로 1 더하기 x도 그냥 1로 두는 거야. 그러면 x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지. 그리고 저런 식의 계산 방법은 여러분 학교 내신과 수능형 문제풀이에서 무조건 저렇게 풀어야 돼요. 이런 식의 풀이 방법을 공통이온 효과라고 한다. 완전 중요합니다.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온다. 오케이, 잘했다. 완전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 공통이온 효과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 자, 어디로 한번 가보시자면요. 한 장 넘겨서 15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좀 나이. 그럼 이 공통이온 효과가 여러분 시험 문제 타입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요렇게 거기 보시면 152페이지에 거기 연습 문제 12가 있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고등화학 경시 문제입니다. 2008년에 나왔는데 화학 경시 대회 문제라고 어렵겠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요즘 수능은 이것보다 훨씬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고등학교 경시 문제인데 요즘 수능에 비하면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겐 좋은 연습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봅시다. 거기 뭐가 있냐면 어떤 1양성자성 약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한 분자 안에 H 플러스가 한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이거는 하나란 뜻이고, 그럼 여기에 있는 양성자는 H 플러스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1양성자성 약산은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 항상 HA다 뭐 이런 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이온화를 하면 H 플러스 그다음에 A 마이너스 이런 꼴로 이제 이온화를 하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보시면 50.00ml 1양성자성 약산 0.1 빵빵 몰과 20. 빵빵 ml NaOH. 자, 농도는 0.100 몰입니다. 똑같네요. 요거를 혼합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첨가하여 전체 부피가 100ml가 되도록 물켰답니다. 그 다음에 pH가 그때 5.25입니다. 이때 요 약산 HA에
산내리상수 KA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풀어보라는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풀 수 있겠어요? 자, 머릿속으로 한 1분 동안 생각해 봅시다. 시작. 놀랍게도 이런 게 진짜로 그 뭐냐면은 그 수능이나 여러분 학교 내시로 억수로 많이 나오는 기초적인 문제예요.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자, 풀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갔냐? 짜잔. 자, 여러분 이 문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어쨌거나 뭐 한다고요? 성다고 했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몰수 계산.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걸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풀이를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 풀이를 외우라는 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 외우고 답을 외우라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1, 2, 3, 4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 있죠.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내 맘대로 아무 순서대로 풀게 되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써드리는 이 순서 있죠. 이거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들 알겠죠? 내가 문제 풀어드리는 순서를 외워야 돼요. 완전 중요해.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우선 첫 번째, 짜잔. 자, HA의 몰수는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0.1 빵빵 몰 곱하기 50.00ml.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5mm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NaOH도 넣었네요. 그럼 이때 20ml에 0.1몰이니까 얘도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mm몰 이렇게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NaOH에서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화가 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Na 플러스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경꾼. 그럼 구경꾼은 없는 놈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OH 마이너스가 2mm몰 공급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OH 마이너스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아하, 강염기. 그럼 이때 여기서 강염기에 의한 중화 반응은 항상 100% 진행됩니다. 자, 지금은 왜 이러냐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다라고 외워야 돼요.
이렇게 외운 상태에서 바로 계산이 돼야 돼요. 무슨 뭐 선생님 왜 그래요? 다 필요 없어. 그냥 강염기가 나타나면 무조건 중화 반응이 100% 진행된다라고 무조건 생각해야 돼. 그래야 계산이 편리해집니다. 그러면 이때 요 둘 사이 관계에서 HA는 3m몰이 남고 A-가 2m몰이 남겠죠? 생성되겠죠? 자, 저까지 3m몰, 2m몰 이해했어요? 이해 안 된 사람? 어려운 사람? 자, 이해됐어요? 어려운 사람? 3m몰, 2m몰 됐다는 거 어려운 사람? 다 됐쇼? 승윤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좋아. 그 다음에 존잘어서 존잘. 존잘 없어요? 존잘 일찍 들어왔다가 뭐 나갔나?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선우야, 이지가 뭐예요? 이지가 뭐예요? 이지. 쉽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OH-는 여기는 H 플러스를 막 뜯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OH-가 H 플러스를 뜯어내면 그 덕에 A- 짝염기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HA는 일부 없어져서 5m몰에서 3m몰이 되겠지. 그래서 5 빼기 2에서 3이고요. 이만큼 A-가 생긴 거지. 이런 과정을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어쨌거나 50ml에 20ml에 물을 첨가하여 전체 부피를 100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는 인 100ml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라 이란 말이지. 그러면 얘를 바로 초기 농도를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초기 농도는 어떻게? 바로 저기에 있는 HA의 초기 농도는 3m몰 남았는데 그게 100ml 속이니까 바로 0.03몰. 그 다음에 저 A-의 초기 농도는 2m몰이 100ml 속에 있는 거니까 0.02몰. 저렇게 초기 농도를 각각 표현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뭐 해리 화학 양론을 계산해 보자. 자, 사내리 화학 양론 어떻게? 바로 여기에 있는 HA가 일부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이온화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때 이 녀석의 초기 HA가 얼마나 있어요? 이 두 개가 섞인 다음 HA가 0.03몰 있고요. A-는 얼마나 있어요? 0.02몰 만큼 있죠? 자, 여기서 반응해요. X만큼 반응해서 없어지면 얘가 X만큼 생기고 얘도 X만큼 생기겠죠. 그럼 끝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0.03 빼기 X. X
0.02 더하기 x 이렇게 된다 이란 말이지. 자 여러분, 이 정도 수준 문제는 수능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따가 많이 보게 될 텐데, 수능에 나오는 산전기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요즘 수능 장난 아니야 이거. 그래서 화학툴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요즘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이 그 옛날 경시대회에 나오는 문제들 비슷하게 막 나오기 때문에 요즘 수능 화학도 문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60만 명 응시 중에 수능 화학2는 10,000명도 안 보지, 한 6,000명 본다고 누가 그랬는데. 여하튼 봅시다. 이 녀석이 0.03 있다가 반응해서 없어지면 요렇게, 0.02 있다가 반응이 생기면 요렇게. 그럼 이때 여기에서 사내리 상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내리 상수는 어쨌거나 이것분의 요거잖아요. 그러면 0.03 빼기 x 분의 x 곱하기 0.02 더하기 x 이렇게 된다 이란 말이지.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반응물과 생물의 일부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콩천 하면 무조건 이 x가 뭐라고 했죠? 콩천하면 무조건 외워야 돼. 이유 없어. 그냥 왜 그래요? 그 아니, 그럼 다 필요 없어. 콩천하면 무조건 very small. 알겠죠? 무조건이야. 저래야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럼 이때 여기서 이 x가 0.03보다 무조건 작다. x가 0.02보다 무조건 작다고 가정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계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럼 여기서 x 나가리 시키고 x 나가리 시킬 수가 있지. 그럼 얘를 근샤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다? x 곱하기 0.02 오버 0.03으로 단순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까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한 사람? 오케이. 근데 준서 어디 가서 준서? 준서가 답을 안 해? 준서 있어, 준서? 준서 있어, 준서. 준서 어디 있어, 준서? 커면서 왜 준서가 왜 없어 이거? 준서 이해했어요? 어? 준서 어디 아파요? 어, 준서 머리 아프다고요? 아이 이런. 아 진짜로요? 아, 이제 머리가 아픈겨. 아유 불편하겠네. 아유 아니야 뭐 죄송하기는요. 아이고 몸이 잘 이게 나아죠. 아이고 어떡하냐. 아유 우리 준서 힘내주세요. 아유 어떡해.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렇구나. 알았어요. 어쨌거나 내용 보고 있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해야 돼요. 그래. 예. 이 뭐야 다 강의 녹화 나중에 다시 보면 돼요. 예, 다 녹화돼요. 예전에 강의 다 녹화돼 있어요. 다 녹화돼 있어요.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안 아팠구나. 아유 이거 어떡해. 아유 어떡해. 좋아. 그래서 공통이온 효과 덕에 이 xx를 나가리 시키면 얘를 간단하게 계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랬더니 이때 pH가 이렇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요. pH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잖아요. 이게 그냥 정의잖아요. 이게 5.25램에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이쪽으로 넘기면 H 플러스의 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0의 마이너스 5.25승 농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알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뭐야? 그게 지금 x라고. 이 값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x라 이란 말이야. 그럼 이 x를 어떻게? 여기 넣어.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3분의 2가 되고 x 자리에다가 10의 마이너스 5.25승을 넣으면 된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야? 근데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아, 요산의 산해리 상수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저 약산의 산해리 상수 값이 얼마인지 풀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고등화학 경식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놓고 계산기상에서 계산을 해요. 넣고 뚝뚝뚝 계산을 하면 그 값이 얼마냐면은 대략 값이 얼마야? 값이 얼마가 나와? 3.75 곱하기 이걸 계산해주면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나오나 봐요. 근데 이건 계산기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학교 시험이나 수능 문제로 나온다면 얘가 손으로 계산할 수 있게 깔끔한 숫자로 나오겠죠. 근데 이 경시대 문제는 계산기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숫자를 준 거고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구동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이온 효과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여기까지 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됐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오늘 뭐 할 것이냐. 자, 내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안 보셔도 되고, 자, 쭉쭉쭉 넘어가세요. 쭉쭉쭉 넘어가서, 넘어간다, 쭉쭉쭉쭉. 158페이지. 15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58페이지 7 완충용해. 으아, 보자. 자, 다 적으셨죠? 7번 지웁니다. 자, 다 지운다. 아이고, 됐다. 자, 그 다음 볼게. 158페이지 7 완충용액.
자, 우리말로 완충용액이라고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말은 버퍼라고 합니다. 버퍼. 자,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159페이지에 바로 그냥 7.2로 넘어갑니다. 바로 완충용액의 정의. 요거 정의. 자, 그 완충용의 정의가 교재에는 영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제 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바로 외부에서 첨가된 산과 염기를 외부에서 첨가된 산과 염기를 소모시켜 없애요. 없애서 용액 전체의 pH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용액. 그걸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그걸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자, 외부에서 산이나 염기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따가 계산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맹물에다가 산 넣잖아요. 그럼 pH 확 떨어져요, 진짜로. 그럼 맹물에다 염기 넣죠? pH 확 올라가요, 진짜로. 막 pH가 막 5, 6 이렇게 막 변해요. 그러니까 중성 7에서 산 넣잖아요. 갑자기 1,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NaOH 넣잖아요. 그럼 갑자기 7에서 막 13, 14 이렇게 돼요. 정말로 확확 변한다고요. 그런데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건 그 pH가 어떻게 돼? pH가 안 변해요. 잘 안 변해. 그래서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것에 산을 넣잖아. 그러면 산을 넣으니까 pH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pH가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완충용액에 염기를 넣으면 염기 때문에 pH가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긴 하지만 조금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아까 봐요. 맹물 넣으면 한 4, 5씩 이게 pH가 변한다고 했죠. 근데 완충용액에다가 산이나 염기를 넣으면 변해봤자 한 0.23, 0.23 정도 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디자인된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첨가된 산과 염기를 소모시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기존에 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왜 기존에 산이 존재하겠어요? 바로 외부에서 첨가된 염기를 소모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존에 염기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것에. 왜 시작부터
염기가 있어야 될까요? 이후에 들어올 산을 없애기 위해서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 이 완충용액은 어떻게 된다? 산과 염기가 기존부터 공존하는 용액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그 외적이 쳐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이제 국가에서 군대라고 하는 걸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대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육군, 해군, 공군, 뭐 해병대, 뭐 작전사, 그러니까 뭐 정보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특수전사령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적을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설립한 군대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산과 염기가 기존부터 공존하는데 이 둘이가 외부의 산과 염기랑 반응을 해야지 자기들끼리는 반응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때의 산과 염기는 약산과 약염기여야 하는 거예요. 왜? 약산하고 약염기는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약산하고 약염기는 공존해도 반응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만약에 강산하고 강염기가 공존한다. 예를 들면은 완충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산하고 염기가 기존부터 공존해. 그럼 산인 염산하고 NaOH하고 두 개를 섞어서 공존시키자. 그럼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같이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둘이가 중화돼서 무리해서 끝나버려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섞어놔도 반응하지 않는 약산과 약염기여야 얘가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 약산하고 약염기를 섞어둘 때 편의상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여기에 있는 요 약염기 이것이 약산의 짝염기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오케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뭐가 공존하는 거? 약산하고 짝염기가 공존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완충용액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약염기는 뭐로? 바로 그 약산의 짝염기로 처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산이 그 짝염기는 기본적으로 약염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산의 짝염기는 당연하게 약염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공존시켜 두는 것이 완충용액을 만드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산을 우리가 보통 HA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짝염기는 보통 A-로 표현하죠. 즉 HA와 A-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7.4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더슨
하셀바흐 이쿠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저 표현 좀 묘하죠? 그 둘 다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핸더슨이라는 이름은 종종 들어보면 하셀바흐 이런 이름은 좀 어렵죠? 이 둘 다 저기 북유럽 사람들이랍니다.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뭐 그쪽 사람들인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두 사람의 이름을 한꺼번에 쓴 건데 얘는 뭐냐면 바로 완충용액에서 pH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완충용액에서 pH를 계산하는 방법. 완충용액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누구하고 누가? 약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 그런 걸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일 화학양론. 자, 약산은 HA 보통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내리를 해서 H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이온화를 하잖아요. 보이시죠? 자, 근데 처음에 요 HA의 초기 농도를 HA 제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로는 항상 초기 조건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완충용액이라고 하려면 그 약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해야 되거든. 공존. 뭐부터? 시작부터. 공존해야 되거든. 공존. 그럼 이때 요놈의 짝염기가 누구예요? 얘잖아. 그럼 얘의 초기 농도는 A0라고 해보지.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X만큼 반응해서 없어지면 요 둘은 X만큼 생기고 X만큼 생기죠. 그러면 끝이 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HA 제로 빼기 X X A 마이너스 제로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럼 요 상에서 요 주어진 산의 산에리 상수를 KA라고 합시다. 그러면 KA는 정의상 뭐를 뭐로 나눈 거예요? 얘로 나눈 거죠. 그러면 정의상 H 플러스 곱하기 A 마이너스 오버 H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얘는 그대로 두고 편의상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최종 상태에서의 A-의 농도잖아요. 그럼 최종 상태에서 A-의 농도는 요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제로 더하기 X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최종 상태에서 HA의 농도죠. 요 값이죠. 그러면은 HA 제로 빼기 X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는 짜잔 근사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밑에 쓸까?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저수식 의미 알겠어요? 자, 저거 왜 그런 겁니까? 자, 완충용액의 정의에 의해서 처음부터 약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공존은 완충용액의 정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가 적용되는 조건이기도 합니까? 앞에서 내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공통이온 효과 조건이잖아요. 맞아요? 공통이온 효과 보이시죠? 그렇다면 공통이온 효과라면 이 x가 뭐라고 했어요? Very small. 무지하게 작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초기 농도 빼기 x에서 x를 나가리, 초기 농도 더하기 x에서 x가 나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수직 상태에서 얘도 나가리, 얘도 나가리. 그래서 근사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지금 평형 상태의 농도여야 하는데 바로 평형 최종 상태에서 A-의 농도와 최종 상태에서 HA 농도여야 되는데 그게 뭐야? 초기 상태하고 크게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아주 편리해지는 거죠. 오케이, 됐다. 자, 보이시죠? 자, 그럼 쟤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지울까? 저기 줄게요.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지우면 자, 저 화학양론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 편리한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최종적으로 KA가 이렇게 바뀌었죠. 뭐 근사적이긴 하지만 H 플러스 A 마이너스의 초기 농도, HA의 초기 농도. 그럼 얘를 양변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되어 있는 건 로그를 취하면 더하기로 바뀌죠. 그래서 로그 취하고 로그 취하고 로그 취해서 뜯어낸 건데 이때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쭈 마이너쭈 마이너쭈를 넣을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수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정의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요만큼이 뭐예요? pH죠. 요만큼이 뭐예요? pKa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pH는 pKa 더하기 로그 HA 오버 A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표현됩니다. 이 수식을 이걸 핸더슨 하셀바흐 이쿠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저 핸더슨 하셀바흐 식은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 수식을 절대로 잊어먹을 수 없습니다. 왜? 저 수식을 까먹었다는 건 죽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죽어서 땅에 묻히기 전까진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